좀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 공로 이렇게 공로 세우고 많은 일 하신 거 생각하면은 네. 이렇게 고생 안 하셨으면 한 20년 더 사셨을지도 20년씩 더 사셨을지도. 네네. 그래서 이분들의 묘소는 지금 현재 양화진에 그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양화진이면 강화도인가요? 아니요. 양화진은 어디냐면 합정동에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제 천주교 저희가 절두산 성지라고 네. 하는 그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박사님과 부인의 묘소가 이제 묘지는 안장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뭐 유명하신 분들 많죠. 베델이라고 해서 저희 구한말에 그 종군 기자이기도 했던 그런 뭐 신문도 만들었던 그런 분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종 황제의 를 도왔던 그런 분들이 다 이 양화진의 외국인 묘소에 계세요. 그래서 이 두 분들도 이제 그곳에 묘소를 함으로써 저희가 양화진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합정동 거기 이제 그 합정역 주변에 가시면은 이렇게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위해서 한국을 사랑하다가 본인들의 그 삶을 다 한국에 바쳤던 분들의 묘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분을 기리는 행사를 위생병원은 이제 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지금 이 모습도 76년도의 이승병원 모습이시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병원에 전경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위생병원에 있는 구급차 사진이 이제 아마 최초의 구급차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연구차 뭐 이런 모습도 있고 엑스레이 찍는 장면인데 저희가 우리나라 똑같이 이제 이분도 선교사 아버지 따라서 한국에 오셨던 선생님 중에 순천에서 이제 사셨다가 전라도 순천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하셨다가 연대에서 이제 의료 공부를 하시고 했던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제 선교사로 잘 알려진 그 분이 본인의 아버님도 만약에 구급차가 있었다면 이 아버님을 살릴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에 구급차를 우리나라에 이제 전파시켜서 구급차를 갖다가 들여오게 돼서 지금 현재는 뭐 정말 우리가 구급차가 없고 119가 없고 이렇다는 상황을 상상 못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구급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주로 이제 구급차에 대한 거 기억나는 거는 네. 연탄을 많이 썼던 시절에 늘 이제 삐뽀삐뽀하고 연탄가스 중독된 분을 그때 가장 많이 막 겨울만 되면은 어디선가 삐뽀삐뽀 소리가 나면은 가스 마셔가지고 이제 빨리 그 산소 탱크에 넣어야 되는 네. 그분들이 이제 막 그 수송했던 게 그때 많이 제일 많이 기억이 나요. 네. 저희 지금 이제 화면 속에는 지금 아마도 휘경원 묘소가 있었던 아까 수빈박 씨의 묘소가 있었던 자리가 현재의 이 추모관 자리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요. 이 추모관은 삼육병원의 이제 장례식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살고 있는 이쪽 중랑구나 동대문구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추모관이 이제 장례식장이 뭐 그냥 빤하잖아요. 네, 세 군데 그렇죠. 정도. 서울의료원 그리고 서울의료원도 최근에 생겼고 네. 삼육 아니면은 또 하나가 있나요? 뭐 녹색병원이나 아니면 저기 뭐 원자력병원 정도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칠안식교라 보니까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삼육교회가 있고 옆에 어린이집도 있어서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하는데 아까 저희가 한 가지 딱 빼놨던 그 금연의 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금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날까지 정해서 세계인들이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87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 세계 금연의 날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건강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제가 고개를 절리절리 네. 젓는 이유가 네. 87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시내버스에서 시내버스 맨 뒷자리에 창문 열고 피웠던 시절이에요. 차 안에서. 네. 내 기억이 맞다면. 87년에 점점 이제 안 피기 시작했나? 어쨌든 차를 타면은 창문만 열고 네. 창밖에다가 뿜는다고 그 정도만 돼도 에티켓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른들이 네. 차 안에서 피웠어요. 네. 버스 안에.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 금연학교도 아까 그 사진 속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최근에 찾아보면서 가장 놀랬던 거는 72년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50년이 넘게 현재까지 꾸준히.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 55일 동안 숙식도 하고 그러면 먹여주고 재워주기도 하면 굉장히 비용이 컸을 것이고 지금 현재 청소년의 경우에는 방과 후에 이제 그 학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다시피 입학 자격은 담배를 즐겨 피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필요 없는 물건은 담배, 라이터, 성냥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뭔가를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적어봤는데 이렇게 자극성 음식이나 커피, 술 먹지 말라고 이렇게 굉장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외치고 뭐 한다고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3일을 견디시면 그래도 좀 사람이 스스로 금연에 대한 의지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서약 카드를 쓰고 졸업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369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거죠? 네. 아니, 담배가 참 안 되나 봐요. 저는 비흡연자라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는 30대인가 40대인가 끊으셨어요. 정말 네. 2번 정도 막 끊다가 못 피다 막 두 번 제 기억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막 다시 피우시다가 네. 결국 끊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형이 못 끊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신형이. 그것까지는. 그리고 우리 공간에도 지금 네. 우리 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네. 공간 운영진 중에도 골초가 한 명 있습니다. 그쵸. 네, 박모 씨 같은 경우 정말 네. 묶어놓고라도 끊게 하고 싶은데 뭐 네. 본인 의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없죠. 네. 제가 이제 그때 95년도쯤에 유럽 여행 갔을 때 제일 놀랬던 거는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피는 거에 저는 그냥 좀 놀랬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어서 사실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안에서도 피지 못해, 밖에서도 피지 못해, 뭐 걸어 다니면서도 못 피어, 다 못 피는데 뭐 얘기하는데. 사실 저같이 이렇게 동네를 걸어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중간중간 뭐 걸어 다니면서 담배 피시는 거는 사실 참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참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좀 편안하게 필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또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담배에 대해서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신대륙에서 들여왔고 네. 유럽인들이 결국 중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는 정조가 유명한 흡연가였죠. 정조 임금이. 예. 네. 그래서 담배 그 찬가까지 그 시를 지을 정도로 담배를 피면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정신이 맑아지고 막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찬가를 썼었는데 네. 그 거꾸로 순조 아들은 혐연가였답니다. 가지고 담배 연기 싫어해가지고 담배 피는 걸 했었고 그리고 계속 뭐 썰을 풀어가다 보면 히틀러도 그 실내 금연을 실내에선 금연이다 아니면은 이제 그리고 담배를 줄여나가는 그걸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고 거꾸로 미국에서는 네. 그 2차 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이 담배를 피는 그것도 여권 신장의 로 간주가 돼가지고 네. 한 50년대 이후 영화 보면은 미국 여성들이 굉장히 담배를 들고 있는 게 담배 피는 게 많이 나와요. 그것도 그 영향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담배 폐해가 알려지고 그리고 담배 대형 재벌들 제조 회사들이 로비했던 거랑 그게 알려지면서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책임지는 한도에서 저는 저는 비흡연자지만은 개인이 책임지는 한도에서는 그거를 풀어줘야 된다, 그거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의자긴 한데 어쨌든 본인이 의지가 된다면 끊는 게 네.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 이제 길 건너에 위생병원 쪽에 도로가 굉장히 조금 유명한
그 건물이 있어서 버스 정류소 이름이죠. 네, 버스 정류장 이름. 버스 정류장이고 다음 내릴 곳은 시조사 삼거리. 네, 장미가 너무 만발해서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정원이 예뻐서 또 유명하게도 한 시조사 삼거리에 있는 시조사를 잠깐 이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 위생병원과 관련돼서 위생병원의 종교인 제칠안식교는 공교롭게도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금요일부터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안식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이 우리는 알고 있는 빨간 날 휴일인데 여기는 일요일날 그래서 병원을 일반인들 사용하듯이 일요일도 병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 형태는 어떻게 돼요? 그 일요일날 쉬는 사람은 대체 휴일을 해주든지 그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휴일 개념은 저도 잘 모르겠는 게 대체적으로 위생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칠안식교를 믿어야 된다 이런 의무사항은 없지만 우리 병원은 일요일도 근무하는 날이기 때문에 원래 휴무일이 토요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이제 근무를 하겠죠. 근무 형태가. 무엇보다도 수당을 줘야죠. 그리고 그때는 더블로 줘야죠. 쉬는 날은. 예, 그거는 제가 뭐 관여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만 아마 저는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한 제칠안식교는 이제 뭐 약간 좀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대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쪽 친구들도 아마 제 알기로는 좀 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중 거부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그것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칠안식교가 아까 금연학교를 더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책을 내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 시조사라고 하는 건 출판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리안 퍼블리싱 하우스라고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 제칠안식교에서 이제 관련된 종교 관련된 책도 있지만 종교 외의 책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시조라는 이름으로 발간이 됐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게 좀 낯설어요. 저도 책을 안 보는 편은 아닌데 한정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뭐 사회과학이나 전공이 있어가지고 그쪽 책을 많이 하고 그쪽 출판사들은 많이 하는데 시조사 책을 제가 별로 읽어본 기억이 왜냐면 없어요. 여기는 종교 관련 그렇죠? 게 주축을 이루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다시피 그 지금 시조사 위치의 주소가 청량리 1번지입니다. 예, 거기까지가. 1번지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그리고 거기 지금 시조사 바로 왼쪽으로 있는 이제 뭐 청량리 방향 쪽으로 있는 청량중학교랑 청량고등학교가 그쪽에 또 있어요. 위치가. 그래서 이제 이따가 현재의 위치로 이제 이동을 해서 청량리 동의 주소를 갖고 있으나 지금 현재 위치는 이제 달라졌는데 지금 화면 속에 보시면은 지금 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뭔가 예전에 대학교 학부처럼 이렇게 뚫뚫뚫뚫 말아져 있는 모습도 있고, 그죠? 그리고 말이 뭔가를 실어다 나르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우마차죠. 당시에 이제 아마도 요 뒤쪽에 경희대학교가 있으니까 그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월간 시조,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월간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종교지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점점 건강과 교양이 내용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호가 넘는 방대한 자료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걸 일반인들도 종교하고 상관없이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런 비슷한 약간 거예요. 그런 종류죠. 그래서 1947년에 다시 나오게 됐다가 다시 한번 휴관되면서 다시 복간되는 게 1959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그 시조라고 하는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 자체가 이제 서울에서 여기 화면 쭉 보시면 여기에 서울 미래유산이라고 돼서 월간 시조, 뭐 서울 미래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건물이라든지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좀 보존하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책에 붙여져 있는 월간지는 최초다. 이렇게 해서 시조 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그냥
딱 생각 없이 봐서는 343 그 상품 343 그 형식을 띈 우리나라 시조들이 막 들어가서 동창이 발견하냐 너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시조사가 절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출판사 이름이라고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휘경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회기역이 있잖아요. 회기역이 지금은 아파트 촌뿐만 아니라 반대편에는 굉장히 커다란 오피스텔이 있어서 망우로, 그 도로도 망우로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 도로까지 굉장히 유명한 것이 독립문 메리아스가 있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독립문이라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상표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게 된 것인데 호남에서 쌈방울 메리아스밖에 몰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겨울철을 따뜻하게 우리 그 나라 국민들을 입혔으면 좋겠다. 47년부터. 그래서 1937년에 독립문의 창업주가 그 독립운동을 하는 그 운동가의 그런 뜻을 이어받자. 해가지고 지금 그림도 보다시피 그러니까 독립문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47년도에 문을 열어서 많은 주민들에게 이제 옷을 공급하던 회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간방에 제일 그 1, 2위로 들어가는 차이품이 차이품이라고 하나 그게 내복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이 빨간 내복, 지금 화면 속에 있는 이 내복은 언제 사다 주는 옷인지 아시죠? 사다 드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지고 그걸 사주면 촌스러운 시대였죠. 2000년대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화면 속에 보시면은 지금 이 독립문 메리아스가 있는 그 공장이 현재의 회기동, 그러니까 회기역이 있는 곳의 건너편 쪽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그 메리아스 공장이 엄청나게 크게 있었다가 공장은 없어지고 건물만 최근에까지 남아 있다가 그 남아 있는 건물이 이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모습들도 하나하나 없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남아 있다가 뭐 PAT 뭐 이런 식의 뭐 이름으로도 바뀌었다가 이제 지금 이것이 없어지고 지금 이 도로변이 아시다시피 가로수가 지금 버드나무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금 앞에 사진에서도 그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하천 있는 것처럼 공장 앞에 여기에. 뭐 이런 다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하천 있는 것 같아요. 개천이 되게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규모가 워낙에 컸고 그다음에 이쪽 건너편 쪽에 사진 보시면은 산이 있는 걸로 봐서는 요쪽이 망우산이 있고 요쪽이 이제 그 용마산 그렇게 해서 요 판판하게 됐던 데가 아마 면목동이지 않을까. 또 저기 논이네요. 다 보니까 대충 논밭인 것 같아요. 논밭 있고요. 그래서 요쪽이 아마 서울대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독립문 메리아스가 되게 지속적으로 잘 메리아스로 있다가 최근에 이제 오피스텔로 바뀌어서 그 또한 그래서 아마도 회기역이 지하철 생기기 전에는 독립문 메리아스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위생병원과 더불어서 이제 그 독립문 메리아스까지, 위생병원 하면 떠오르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송을 드렸고요. 다음번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19번째 저희가 이제 한국인의 밥상은 저희가 한 4-5번에 한 번씩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데 뭐 식사 때는 아직 안 됐지만 오늘은 전과 부침개 이야기 정말 그걸로 정말, 한국인의 밥상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건강 걱정만 없으면 원 없이 먹고 싶은 음식이죠. 기름에 지진 탄수화물. 다음번 방송 그 한국인의 밥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문 메리아스 얘기까지 해가지고 위생병원 그 일대 역사를 다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한국인의 밥상 전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